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수익에 대한 경험을 확장해 가는 게 왜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회원분들 중에 최근에 2000%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들이 몇 분 계셔서 수익의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경험을 자꾸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있죠. 손실은 마이너스 100%고, 자, 수익은 무한대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예요. 이걸 하는 이유예요. 자산을 이제 늘려가기 위해서, 자, 수익이 무한대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손실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손실이라는 건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회피하려고 그러는 순간 장기 투자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 손실 100%를 인정하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분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바구니에 만약에 모든 자산을 때려 박아버리면 그 한 번에 투자가 실패를 했을 때 나는 모든 걸 잃게 돼요. 그럴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를 시키고 가는 거예요. 자, 분산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라는 거는 굉장히 시스템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 정답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쌓아가는 거는 일정하게 금액을 맞추자. 이거는 통계적인, 자, 확률적인 접근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씩 두 개의 기업을 샀는데 얘가 망하고 얘가 마이너스 100%가 나고 얘가 200% 수익이 나게 되면, 평균을 했을 때, 요걸 평균을 취했을 때, 이걸 평균을 취했을 때 나는 50%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두 개의 기업으로 쪼개고 여기에서 이제 기회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제한을 줄 거냐, 무한대로 종목수도 확장시켜 나갈 거냐도 선택의 문제예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한을 항상 둔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기업이 100개 있으면 100개 다 사서 보유하면 더 좋은 거고, 뭐 1000개, 10,000개 보유한다 그래가지고 내 수익률이, 장기적인 수익률이 처지는 결과를 초래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보유 종목 수가 많아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의 시간이 그만큼 더 들어가고요. 또 공부량도 그만큼 확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이제 작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시스템이 기반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은 바꿔 말하면 원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원칙이라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처음에 이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이대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회원분들한테 복리 계좌라는 걸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리라는 거는 간단한 개념이에요. 수익이 또다시 수익을 만들어 줬을 때, 자, 수익이 단리라는 건 뭐예요? 자, 한 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익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자는 게 복리계좌 시스템이에요. 기본 원칙으로 세워놓은 게 100% 수익 구간이 왔을 때 2분의 1을 덜어가게 되면, 자, 원금이 빠지죠. 자, 이거는 리스크 해칭의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또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확장을 해서 최근에는 어때요? 한 1, 2년 전부터는 이제 100% 수익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어요. 경험을 어느 정도 쌓으니까 여기에 어때요? 기본 원칙을 이제 수정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상승 여력이 더 높은 기업들, 더 성장한 기업들, 밸류 매력이 더 있는 기업들은 100% 수익으로 수익에서는 한정 짓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100% 수익 구간이 와도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매도 없이 끌고 가는 습관을 들여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딩 포지션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에 대한 경험 확장. 이 2000%라는 수익을 직간접적 내가 이 수익을 직접 내보지 않았어도 이 수익이 나는 그 과정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보유를 해서 이 수익을 확정을 짓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남이 수익 낸 것들에 대한 과정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간접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간접 경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걸 믿지 못합니다. 불신을 합니다. 믿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의 2000% 수익을 그 사람은 영원히 만들어내지 못해요. 다만 여기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쌓여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런 수익을 취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는 거는 변동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이라는 것도 변동성의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상승과 하락. 이 변동성에 많은 사람들이 매몰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을 해요. 자, 우리가 주식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식에 대한 본질. 자, 우리가 삼성전자하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지분이라는 거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삼성전자 주식을 51%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사가 삼성전자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어도 미국 기업인 거예요. 한국 기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기업의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업 가치와 주가는 연동이 되는 겁니다. 이 연동이 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이 돈을 벌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이 이 돈을 취합니다. 이 기업이 돈을 벌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주주들의 이익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서 파는 변동성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박이 됩니다. 이때부터 도박이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파는 게 아니에요. 사실 팔 이유가 없어요. 다만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이 되면 팔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가 1억인데 이게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10억이야. 그러면 이만큼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야. 1억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기업을 5천만 원에 샀어. 근데 이거를 10억에 누가 사준대. 그러면 파는 게 이득인 거죠. 자, 이득을 따라가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구간에 팔아가는 이유와 싼 구간에 사나가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대충 요 정도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자 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수익과 가짜 수익이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가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이렇게 되지 않는데 이만한 수익이 나면 이건 가짜 수익이라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업 가치가 이만큼이 되는데 수익이 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진짜 수익은 보유를 해나가는 기간을 늘린다라거나 할 수 있는 개념이 잡히는 거고, 가짜 수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포지션 설정을 할 때 항상 가치를 기반으로 포지션 설정을 해야 합리적인 관점을 잡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BNC는 과연 진짜 수익을 준 걸까, 가짜 수익을 준 걸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모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자는 불신합니다. 누가 2000% 수익을 냈다. 그럼 얘는 테마주 올라탔네. 그리고 무슨
합리적인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수익이 아니네. 그리고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렸네. 라는 식으로 평가절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이런 수익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이런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익이 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패턴을 취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되는 수순이 와요. 물론 그 이해되는 그 구간이 사람마다 다르고 이해를 한 만큼에 따라 다르고 또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수가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되짚어가는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원칙가요님이 2045% 인증을 해주셨고요. 오주님이 2039%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회원분들 중에 이렇게 지금 복리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가져간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원칙가요님도 1960원에 사셨고 이제 42,000원에 이제 뭐 분할 매도를 보셨는데 조금 뭐 큰 규모를 팔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면 이게 원칙가요님이 이제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고 매입 평균가가 1960원 찍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이었 이제 분할 매도를 취해간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구간에 이제 매도를 보기 전에 이제 인증을 해주신 것 같아요. 회원분들은 우리가 이 한국BNC라는 기업을 처음에 샀을 때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된 과정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직접 포지션을 취해 봤으니까. 직접 사지 않아도 다른 회원들이 이걸 사서 수익을 챙겨가는 과정들을 같이 경험을 한 거죠. 아,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깝다. 나도 가져가 볼걸. 근데 복리계좌라는 걸 운영하지 않으면 가져가기가 힘들겠다 라는 걸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밸류 체크가 되지 않아요. 이미 시가총액이 뭐 2천억 넘어갈 때보다 밸류 체크가 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싼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확실히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원 밑에 구간에서는 이게 싼지 비싼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뭐 리딩으로는 진작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해 갔지만 자, 복리계좌에 대한 시스템을 입혀드리면서 이걸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거죠. 전에 이런 수익을 낸 기업 중에 뭐 카카오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엑토즈 소프트 아무튼간 뭐 진단 기업들도 몇 있었고 또 메지온이라는 기업도 있었고 아무튼 1000% 이상의 수익 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라든가 뭐 1000% 이상의 수익폭을 가져다 준 기업 우리가 이제 매수 구간대에서 보면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때는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없었어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면서 아, 오래 보유하면 이런 수익들도 만들어 주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서 한 분, 두 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던 복리계좌를 이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익들을 진짜 내 수익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앞으로 이제 뭐 3년, 5년이 더 지나면 요런 수익들을 경험하는 회원분들이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지금 이 수익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어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야기하면 뻥치지 마 불신을 하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근데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면은 불신을 할 수 있죠. 왜? 경험이 작으니까. 근데 2번, 3번, 5번, 10번 이런 수익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가능하네. 주기적으로 이런 포지션들이 나오네 라는 걸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이 스스로에게 자리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그릇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자산을 담아갈 수 있는 수익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릇이 갖춰지는 거죠. 경험이라는 게 그릇의 확장을 가져온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원칙가 여유님은 자, 시작에는 어때요? 시작. 자, 자본 사이즈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 구간에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제 리딩 방식과 시스템과 이 투자 방식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발만 담굽니다. 뭐 1000만원, 2000만원을 발만 담궈서 이제 하락을 경험하고 자, 반등을 경험하고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본 사이즈를 이제 자기 수준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이 보면 대충 이때 구간에 한 5억 6천 정도 인증해 주신 거 보면 이거하고 다른 계좌가 하나 더 인증을 해 주셨으니까 그 계좌 인증해 주신 것만 보면 대충 5억 6천 정도 수익이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6억 넘어갔겠죠. 이때가 이제 4월 달이니까 뭐 5월 6월 달에도 이제 뭐 수익이 쌓이고 했으니까 이 6, 7억 수익이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면 이게 30억, 100억 수익이 되는 거를 우리는 내가 직접 이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그때는 사이즈가 커져서 6억, 7억 수익이 되는 게 5년, 10년 후에 만들어진 사람들은 자, 이게 30억, 100억 수익이 쌓여가는 것들을 간접 경험하게 되면 자,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하나씩 확보가 되고 확장시켜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 사이즈가 큰 분들은 우리 이 커뮤니티 이 울타리 안에서의 굉장히 큰 자산일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본 사이즈가 작은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계속 확장시켜 나갔을 때 그 확장성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의봉이 님도 인증을 해주셨어요. 복리계좌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제 투자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의봉이 님은 이런 데이터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자, 가입 후 첫 번째 3차 매도 종목입니다. 2000%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자, 한 번도 이런 수익을 내보지가 못했기 때문에 신기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당연하구나. 오래 투자하다 보면 내 포지션에서 일부는 이런 수익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에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구간이 와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투자 기간이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이상 뭐 20년 이상의 투자 기간이 쌓여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투자 기간이 쌓여 있지 않은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이해를 못해요. 그 경험에 첫 발을 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제 한 2년, 뭐 4년 이렇게 되시는 회원분들은 이런 장기적인 투자 결과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내용도 이제 뭐 찾아보고 하시나봐요. 이렇게 수익난 기업들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대상 확대 이슈로 급등한 것 같습니다. 자, 신기한 수익률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포지션을 보니까 2020년 5월 4일날 자, 50만원 매수를 하셨고 자, 2020년 6월 23일날 제가 이제 교체 매도 사인을 냈을 때가 65% 이제 수익 구간에 리밸런싱 포지션을 잡았다. 제가 이제 회원분한테 이것도 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리밸런싱 계속 잡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제가 50개, 100개를 추려서 기업들을 우리가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에다 변화 요인을 주지 않게 되면 여기에서 포지션이 없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 신규 포지션을 취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리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신규 포지션을 계속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커버를 하고 가야 되는 기업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적정선이 제가 지금 해보면 100개에서 200개 이상을 커버하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한 5%에서 10% 선이죠.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요건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나 이런 포지션은 압축해서 계속 공부를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을 무한으로 확장시키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일단 더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회사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내 인건비도 간당간당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기 전에는 자, 요렇게 이제 더 이상 확대시켜 나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이때 교체 매도 보셨던 포지션을 보면 매수가가 1960원에서 매도가가 3160원이에요. 근데 이제 다 팔긴 아까우니까 5만원을 남기는 겁니다.
자, 복리계좌에 남겼어요. 자, 50만원 매수해서 10%만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복리계좌를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강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입히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몇 프로 수익을 내서 팔든 작은 규모를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옮겨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은 규모, 내 포지션에서 내 일정금 수준에서 작은 규모를 옮겨놔서 그냥 냅둬보다 보면 그 냅둔 계좌에서 500%, 1000%, 2000% 수익이 나오는 것들이 계속 쌓여나가요. 그러다 내 본계좌와 복리계좌가 10년, 20년 사이즈가 이제 좀 시간이 입혀나가다 보면 복리계좌가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본계좌는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 복리계좌는 가만히 놔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시간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해서 내 투자 포지션을 달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쌓아 나가는데 이 변동성이라는 게 아직 계속 신경이 쓰인다.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신경이 쓰인다라 그러면 복리계좌의 규모를 굉장히 작게라도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이 간접 경험, 직간접적인 경험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이 얼마고 내가 수익금이 얼마고 수익 규모가 얼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매도 했던 구간이 2021년 2차 매도 했던 구간이 8월 5일날 23,600원에 1100% 구간에 2차 매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3차 매도가 4700원 구간에 2025% 구간에 이제 3차 매도를 보셨네요. 자, 의봉이님의 데이터를 구경해보면 반복되는 수익 경험으로 자산을 담을 수 있는, 의봉이님은 딱 이렇게 명확하게 딱 정해놓고 원칙을 정해놓고 하고 계시죠. 50만원씩 매수를 하는 거예요, 종목당. 자, 그러면 손실을 보면 마이너스 50만원 고정이 돼요. 이건 고정값입니다.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면 마이너스 50만원 이상의 손실이 날 수가 없잖아요. 50만원 샀는데 50만원이 0이 되면 손실이 무한대로 확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익은 어때요? 50만원으로 2000% 수익을 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중간에 나눠 팔지 않고 그냥 보유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50만원으로 만약에 2000% 수익을 내면 얼마예요? 50만원 2000% 수익을 내면 자, 1000만원이죠. 예를 들어서 고정값으로 상장 폐지 기업을 20개를 만나야, 상폐 기업을 20개를 만나야 이 수익이 훼손이 돼요. 이게 가능하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회원분들 지금 보면 자, 100% 이상의 수익은 수백 개씩 납니다. 100% 이상의 수익은 수백 개씩 나죠. 그런 경험들이 뭐 이제 3년 4년 동안 이제 종목수를 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수백 개씩 나요. 그 중에 손실이 몇 개나 났는지를 계산을 해보란 말이에요. 상장 폐지가 몇 개나 나왔는지를 계산을 해보세요. 자, 10개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나면 자, 손실이 80%고 수익이 20%여도 이겨요. 수익의 퍼센트율이 20%여도 확률적으로 이기죠.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수익의 규모가 손실의 규모보다 훨씬 크잖아요. 변동성을 이겨나가면 수익의 규모는 계속 확장된단 말이에요. 장기간이 되면 종목수를 지금처럼 많이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 로테이션이 되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1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가요. 자, 손실은 훨씬 더 작은 규모로 불어나죠. 손실의 규모는 계속 제한되고 수익은 무한대로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든 자본을 맡길 때는 항상 수익의 폭이 손실폭보다 커야 돼요. 수익폭이 손실폭보다 커야 됩니다. 자, 수익폭이 손실폭보다 커야 되고 수익의 확률이 손실의 확률보다 높아야 돼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장기 투자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손실의 노이즈가 마이너스 100%, 이게 최대치란 말이에요. 이게 최대치. 그러면 100% 이상의 수익을 목표에서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라는 게 성장을 더블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간을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업이 이익을 늘려갈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웃퍼폼 수익률을 찾아가는 거는
왜곡된 포지션을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치가 1억인데 5천만원, 3천만원, 1000만원짜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가치가 1억인데 5천만원에 거래돼가지고 3천만원에 거래되고 1000만원에 거래되는 기업들이 존재해요. 이런 거를 담아가게 되면 이 기업의 가치는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원에 예를 들어서 가치가 1억인데 1000만원에 거래가 되는 기업을 샀는데 기업의 가치가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나면,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 2배지만 내 투자 수익률이 20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곡된 포지션이에요. 이런 걸 찾아 나가서 내 투자 포지션에 더하고 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수익률이 예를 들어 연평균 수백 년 데이터가 8%다.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아웃퍼폼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는 가치의 왜곡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가치의 왜곡이라는 걸 잡아나가기 위해선 이것도 굉장히 지금 방금 이야기를 했던 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성장률을 더하고 뭐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확장성을 더하고 또 화폐 가치 하락을 더하고 여러 가지를 입혀나가면 입혀갈수록 이 왜곡 포지션은 많이 잡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끊임없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공부하고 뭐하게 하게 되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본업이라든가 뭐를 해나가면서 싸게 정보를 사남아갈 수 있는 걸 사업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리딩 사업을 하는 많은 업체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사기에만 치중이 돼 있어요. 거의 뭐 그 변동성을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변동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변동성에 집중을 해서 리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안 입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봉이님의 데이터를 구경을 해보면, 자, 반복이 되는 이제 수익 경험으로 자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자, 2차 매도. 자, 300% 구간에 보통 이제 2차 매도를 보시고요. 자, 1차 매도는 100% 수익 구간에 1차 매도 포지션들을 보는 거죠. 요거는 2차 매도, 1차 매도.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이런 수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2021년 7월달, 8월달에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예요. 장기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수익 경험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산을 사담아 나가고 계속 팔아 나가는 거예요. 기한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팔 수 있는 포지션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포지션까지는 내가 포지션이 없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사담아 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포지션이 올 때까지. 한번 포지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팔아나갈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담아가고 팔아가고를 계속 반복해나가면 내 자산은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계속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죠. 자, 1을 샀더니 이게 100%가 올라가서 2개가 되고, 이게 또 올라가고 4가 되고, 이게 또 올라가서 8이 되고, 이게 또 올라가서 16이 되고, 이게 올라가서 뭐 32가 되고, 그러면 32번을 반복해야 32가 커지는데, 자, 1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만 반복하니까 32가 되네. 이게 복리라는 거죠. 투자에서 복리를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설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가 1을 사서 이게 100%가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를 둘로 쪼개요. 1에서 2로 쪼갠다. 처음에 100만원을 사서 이게 100% 수익 구간이 왔을 때 절반을 팔아서 다른 종목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100, 이렇게 해서 2개로 늘어나는 거죠. 합이. 자, 여기에서 또 나오면 이걸 또 2개로 쪼개는 거죠. 100. 그럼 어떻게 돼? 합이? 자, 2에서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확장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요런 것들이 다 입혀져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진짜 수익과 가짜 수익을 구분을 하자. 이건 뭔 말이냐면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한국벤시라는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주가의 변동성을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수익을 만들어준 상승인 건가, 아니면 비상식적인 수익을
가져다준 상승인 건가? 비상식적인 수익을 가져다준 상승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도 포지션을 많이 보는 게 이제 유리한 부분들이고, 이제 합리적인 수익의 상승이라 그러면 보유기간을 늘려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BNC라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2조 1700억 정도 됩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퍼 10배, 12배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10배, 12배. 여기에 이제 뭐 성장률 개념이 들어가면 뭐 14배도 적정가치 수준을 봐주는 경우도 있고 20배도 적정가치 수준을 봐주는 것도 있지만, 대충 그냥 통계적으로 봐서 10배를 그냥 계산을 해보면 시총이 2조 1000억이면 매년 20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잡혀야 이게 적정한 밸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 BNC라는 기업이 2000억의 수익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뭐 임상을 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걸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해서 3년 5년 안에 2000억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매출액이 190억, 자 이익이 10억 찍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2조예요. 근데 이제 기술 가치가 얼마인지는 이거는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만 이익을 많이 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임상이 뭐 종료가 되고 매출이 발생하고 하게 되면 이익을 많이 낼 수도 있는데, 그 이익이 유지돼서 갈 수 있는지도 또 고민을 해봐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임상 실패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임상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 성공하면 2000억 이익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 나가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모르겠죠. 이 기업이 2000억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5년 안에 낼 수 있을까? 10년, 20년 동안 그 이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뭐 배당은 얼마나 할까? 이 기업의 자회사에 보유한 이제 뭐 지분 가치는 얼마인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는 얼마인가?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이즈가 클까? 업사이드가 클까?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까? 그 성장률을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을까? 이 회사의 노이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합리적인 주가 수준인가? 자,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5천원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4만원이 아니고 자 80% 정도 다운을 시켜서 5천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싼지 비싼지를 모르겠죠. 왜? 숫자로 찍혀있는 게 없으니까. 뭔 말이에요? 자, 요 정도의 상승폭, 예를 들어 1000%, 뭐 1000%, 2000%의 상승폭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모르겠으면 가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는. 자, 이 확장성을 보고 제가 이제 1900원? 뭐 500원에서 1900원 사이에 제가 이제 뭐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최저가를 보면 1100원이 찍혀 있어요. 마이너스 40%까지 갔다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또 변동성이 25%짜리가 하나 있었고 40%짜리가 있었고 31%짜리가 있었어요. 자, 기업을 보유를 할 때 이런 변동성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주가가 4만원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보유할 수 있겠죠. 근데 가치라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건 얻어 걸린 수익인 거예요. 중간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이런 변동성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는. 아, 이거 20% 빠졌는데 어떡하지? 30% 빠졌는데 어떡하지? 50% 빠졌는데 어떡하지? 70% 빠졌는데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마이너스 100%의 고정값이 발생하는 거 아니면 손실이 아닌 거예요. 마이너스 100% 상장 폐지가 됐다. 그럼 이건 돈이 사라지는 거니까. 다만 이런 작은 변동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갔다 오는 겁니다. 빠졌다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변동성을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동성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장기 수익률을 취해간다는 게 불가능해요.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에서 덜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덜어 나갈지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가치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투자의 기본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마이너스 100%를 인정을 하고 요걸 감수할 수 있게끔 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의 기본이고 핵심이 돼야 돼요.
자,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야 이거 100% 올라갈 거야 500%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저도 이제 뭐 회원방송이나 그냥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뭐 기업 내용이라든가 뭐 산업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잘 하진 않는데 회원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얼마나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 가능성이라는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한대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무한대의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자산은 많지가 않아요. 기업만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앞으로 4차 산업이 4차 산업이 시장의 주주가 될 거면 4차 산업이 세상을 바꿀 거야. 여기에 내가 동승을 하고 싶으면 내가 직접 로봇을 만들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로봇을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는 거고, 내가 직접 뭐 5G 인프라를 깔아서 내 인터넷 속도를 막 늘려줄 수 있는 기술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되고 그런 능력이 되는 회사의 기업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렇다 보면 미래가 그렇게 바뀌어 나갔을 때 거기에 나는 동승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 시대로 바뀌었는데 나는 몰빵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몰빵을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운송업을 한다. 내가 운전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몰빵하고 있으면 자율주행 시대로 바뀌면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운송업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시대로 바뀌는데 한꺼번에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리스크를 해칭해야 되니까 자율주행 기업을 분산해서 내가 투자를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망해도 자율주행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파일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가 줄어들고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통계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고 통계적인 확률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통계적이고 확률적인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 설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설정할 때는 항상 가장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해가 빡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시스템을 오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면 중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 기본을 초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하면 딱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 때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게끔 와, 왜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원칙화해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투자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짤 때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통계적이고 확률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짜는 건 일정금이에요. 자, 확률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짜는 게 일정한 금액이에요. 기업당, 종목당 일정한 금액을 사라. 굉장히 단순 명료하죠. 왜 그런지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엄청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익을 확장하려고 그러면 자, 복리 수익을 취해야 되는 거죠. 복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복리는 자, 수익이 또 수익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입혀나갈 수 있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 수익이 났어. 자, 1을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2로 쪼개요. 하나 두 개로 쪼개요. 근데 첫 번째 갖고 있던 거는 그대로 있는데 뭐 그대로 있던 거나 내려갔는데 이게 갑자기 수익을 줘서 또 2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사라졌지만 2가 3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2로 늘어나고 여기에서 또 2로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5가 되고 자, 이렇게 확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리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단순 명료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손실이라는 거는 그리고 왜 투자를 하면 실패가 불가능에 가까울까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실은 마이너스 100%가 최대치예요. 수익은 무한대.
자, 은행에서 많이 파는 ELS.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수익은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손실은 무한대예요. 자, 우리가 시스템 가져가는 건 반대죠. 수익은 5%로 제한이 되는데 손실은 무한대예요. 이런 거 가입하면 뒤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겁니다. 근데 ELS 가입을 하면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 지금 은행 이자가 1%인데 5% 준대. 그리고 위험은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있대. 에이, 10년, 20년에 내가 걸리겠어? 내가 10% 확률, 20% 확률에 걸리겠어? 또 이런 확률에 대한 것도 은근슬쩍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ELS 깡통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은행 이자가 1%인데 5% 이자를 준다라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깡통이 나는 거예요. 수익, 우리는 손실은 마이너스 100%인데 수익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ELS를 내가 만약 투자 수단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수익은 5%로 제한해놓고 손실이 무한대. 깡통이 날 수 있는 상품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해나가다 보면 내가 매수를 여기에서 했어도 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가지 않으면 이런 커다란 기대 수익률들을 만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변동성에 다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똑같이 매수를 했어요. 자, 1번 사람은 팔아, 사, 팔아, 사. 그 다음에 여기서 팔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사람은 여기에서 팔아. 자, 여기에서 또 팔고, 자, 내려왔을 때 다시 살 수도 있지만 그냥 냅둬. 가진 포지션을 그냥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에서 수익을 냈다가 여기에서 깡통이 나는 거예요. 자, 대부분 이제 욕심을 관리하지 못하고 미수직거리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폭락에 다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 자산은 다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산은 다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들은 다 갑니다. 다 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세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투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항상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자. 자, 우리 회원분들은 2000% 수익을 내가 직접 내봤던, 내보지 못하고 간접 경험을 했던 여기에 대한 경험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수익을 내지 못했으면 아, 나중에는 나도 이런 수익을 내봐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존에 이런 수익에 대한 경험을 지금 만들어낸 분들은 어때요? 계속 하던 거 반복하시면 되는 거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